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매트릭스입니다. 저번에 제가 사람마다 천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거 전해드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논문에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이 논문은 미국의 NIH의 재정 지원을 받았고, 또, 그, 빌 G 파운데이션 있죠? 거기에 또 재정 지원을 받은 논문입니다. 스탠퍼드 연구고요. 이거를 풀이해주는 분은 닥터 빈이라고 합니다. 닥터 빈이라는 분은 60만 구독자가 있는 이런 All this 그 Dr. 여러 가지 이런 논문이나 그 최신 연구들을 그 엄청나게 분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하시는 분이에요. 닥터 빈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영상 몇 개를 제가 좀 봤는데 그 그거 좀 나름대로 써머리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거 진짜 하시는 분들이 어, 그냥 조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제 안위밖에는 그냥 생각이 없고 말이야. 응? 이거, 응? 지안위. 예. 그리고 왜 내가 진짜 제가 인간들이 아이 또 흥분하는데 대한민국 인간들이 왜 왜 자기 기만을 하고 왜 무관심이고 왜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지 왜 이렇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현재 왜 그런지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어떻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이해 못할 남한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닥터 빈이라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한국말로 했으면 더 좋고, 누군가가 번역을 해주면 더 좋은데, 영어로 해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분을 저한테 소개시켜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들은 걸 조금 이렇게 써머리도 해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긴 했는데 매우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최신 논문 분석하고 최신이라 그러면 최신의 가장 화두가 되는 건 토픽이 뭔지는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분이 분석한 것 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저는 자꾸 제가 설국열차를 해가지고 제가 미안한데 설국열차에 나오는 바퀴벌레 있잖아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제가 설국열차 바퀴벌레라고 부를게요. 이제부터 거기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이걸로 만든 거는 이제 프로틴 바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러면서 정말 나도 이게 무슨 뭘로 만들었는지 궁금해. 섬뜩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설국열차 바퀴벌레가 지금 중요한 거는 아,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논문은 누구의 논문이냐면은, 교수 이름은 궁금하지 않고, 스탠퍼드 대학 논문이래요. 예, 패솔로지, 어, 디파트먼트 오브 패솔로지에 스탠퍼드 논문이라 그러면서 이 닥터빈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스타디였다 이러면서 저널 출판된 거는 셀이라는 학술지였어요. 셀. 예, 셀이라는 학술지였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아까 인뮤, 쭉 이렇게 시작되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네. 첫 번째로, 그림 7번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림 7번을 보면서 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날, day 1, day 0.
뭐 day 1에서 2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물론 이 바퀴벌레 이놈이 0 피코그램이라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혈액 그 1mg 1ml에 피코그램은 나노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0 피코그램이 있었고 그다음에 1, 2일차 되는 날에 중간 값으로 이건 다 뭐 여러 가지 샘플에 대한 그 평균치를 하는 거니까 중간 값으로 47이었고 그다음에 그 최대 값으로는 무려 174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통 이제 그 실제 이 이렇게 감염된 사람은 참고로 그 감염된 사람은 보통 한 7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저 바퀴벌레가 70 정도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날에는 뭐 그거에 뭐 2.5배 이상 있었네요. 어떤 분은 뭐 중간값은 뭐 좀 그거가 작고 그다음에 데이 7, 예, 7일째 되는 날은 1.7, 예, 피코그램. 물론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소금열차, 예, 바퀴벌레가 있는 분들은 뭐 96%의 사람들이었고 뭐 7일째 되는 때는 뭐 63%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일, 예, 21일 정도 되는 때는 뭐 0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참 좀 왜 그럴까? 그러면서 뭐, 이게 정말 0이라는 것이, 그 0이라는 게 나온 것도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빵 하지 않습니까? 예, 요 시점에 뭐 다시 한번, 어,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빵. 근데 하여튼 0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 키트에서 나온 그대로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아유,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면역 시스템이, 그게, 그, 그, 이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하고 붙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붙으면서 이러면은 그 테스트 키트가 검출을 못 한다고 해요. 예. 이 검출을 못 한다고 하고요. 이게 딱 붙으면은 검출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있으면서, 그, 뭐, 그냥 상황 종료가 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고, 상황 종료가 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이렇게 되면은 그 되게 어려운 뭐 저도 뭐 의대 다니는 분은 쉬운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배웠죠? 의대 다닐 때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지하게 저는 어려운 단어인데 타입 3 hypersensitive 뭐 굉장히 센시티브한 모양이에요. 타입 3 뭐 타입 1, 2, 3가 있나 보죠? 리액션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배우셨죠? 의대 다닐 때 이러면 발생하는 게 뭐가 있나요? 항원이 있고 안티젠 제가 신속 항원 그거 검사 받아본 적 있어가지고 항원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안티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항체 이건 뭐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들 타입 3 하이퍼 센서티비티 리액션 일어나면 세 가지가 발생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세 번째가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이너선트한 바로 옆에 있었던 어 티슈 조직을 뭐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다가 일종의 부작용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는 좋은 거죠. 그러면서 얘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닥터 빈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예. 얘가 그러니까 검출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21일 되면. 근데 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냐? 돌아다닌대요. 예. 몸을 돌아다닌대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어디 이렇게
이렇게 침착이 되나 봐요.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붓기도 하고 어디에 머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 피가 그 피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어떤 관절, 조인트 뭐 이런데 그 이렇게 베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베리어는 이제 경계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딱 있으면은 그냥 뭐 별일 없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베리어에 있으면은 안타깝게도 필트레이션 뭐 이렇게 침투한다는 뭐 방수라는 게 뭐 갑자기 방수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방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다음에 무서운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 지역에 자꾸 이렇게 넘어가. 네, 이거 local inflammatory reaction이라고 일어난다 그러고요. 넘어가. 예.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뭐, 예, 그거는 그냥 제가 누누이 말하던 그 단어네요. 염증. 예. 이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디스크, 디스크라 그러면요. 특히 이제 뭐 등뼈 같으면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고기가 아픈 거가 디스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일종의 조인트. 거기에 염증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 얘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얘까지, 이, 얘까지, 이제 발생해서,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 이, 이게 일종의 알러지 비슷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알러직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뭐 복숭아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숭아 먹으면 막 알러지 일어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숭아 맛있어. 뭐 1번, 2번은 좋은 거였는데 3번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복숭아 계속 먹이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기생충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숭아는 아니지만 복숭아 껍질에 있는 털에 알러지한 그 가정부 원래 있던 가정부 그 복숭아 껍질에 있는 그걸 날려가지고 그 사람이 뭐 알러지 반응 일으키니까 마치 천식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쫓아내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자체를 막 이렇게 죽여버리는 아주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 조직들은 이제 무서워 떠는 거죠. 그래서 막 무서워 떨고 있다가 결국에는 다 초토화된 다음에 특히 이제 요 베리어에서 인필트레이션 되면은 거기에 염증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하여튼 그 지역에 많은 데미지를 주고 심지어는 이거 일어나면은 이제 쫄딱 없이 죽는 거잖아요. 막 그냥 온몸에 막 그냥 이상한 반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자기 스스로 막 불타올라서 거의 그냥 깨꼬닥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이제 교란 비슷한 것을 시키나 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는 우리가 싫어하는 빌 G 파운데이션에서 스폰서한 논문이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 대학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할 수 있고, 막, 닥터 빈이 얘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거기 있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데미지를 입는 거가 뭐냐면은 이거고 요거는 이제 혈관 혈관 다 그냥 막 빵빵빵 그냥
아까 극방 말고, 예. 그냥 조직이 그냥,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면은 그 혈관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 이런, 이제 전문 용어를 쓰던데, 요거는 이제 주로 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요거, 예. 요거는 주로 이제 콩팥. 특히 콩팥에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 가까운 지인 중에 그 신장 이식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식 받고 한 몇 년 잘, 되게 저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이에요. 40대인데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또 가족이 또 이제 자기 콩팥 기증하겠다 그래서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그냥 혈압의 수치가 상승하면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예. 아무튼 지금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인 사람한테는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딱 부러지게 요 논문에서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하여튼 닥터빈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다는 거죠. 이제 모든 거 다 실험 아닙니까? 뭐 이렇게 테스트 샘플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뭐 그것을 특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뭘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접과 미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뭐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참고로 그 첫 2주간은 그, 그 이접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터디가 사실은 좀 말은 안 되는 거죠. 경계를 그 데이 1으로 한 게 아니고 데이 14 정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막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접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아니 뭐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또 닥터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닥터빈이 아까 그 화면에 있던 그 사람입니다. 예. 뭐 금방 찾을 수 있어요. 60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1, 2주 내에 그 이왕땡 교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표면에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상기도 표면에 안 생겼는데 뭘 돌파한다는 거요? 막 이러면서 이 말 자체는 말도 안 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돌파감염이라는 단어는 소위 우리가 그 인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 그 이 접 후에 왜 포지티브가 나오지? 뭐 이런 아주 그냥 은유적인 인문학적인 표현이죠. 예. 아무튼 여기서 피크 치지 않습니까? 이 피크를 친다고 합니다. 예. 요게. 그래서 하여튼 요건 닥터빈이 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설국열차 제가 설국열차 바퀴벌레라고 이제 총칭해서 부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여, 왜 이게 생성이 되죠? 알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설국열차 바퀴벌레가, 어떤 사람에게는 무려 1000배가 증폭되기도 한다라는 게 연구 결과에 나왔다고 합니다. 1000배 아닌데? 1000배 아닌데? 여기 보니까 이거랑 뭐 요거랑 비교한 건가? 그러면은, 그래도 200배인데, 1000배는 어디서 나왔죠? 아마 요거 말고 요 다른 논문에서 나온 거니까. 하여튼 1000배가 더 많이 있는 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 대충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요
이제 요거에 분류된다는 사람이죠. 어쨌건 간에 이일제, 이일제에 여러 가지 그 산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산모들의 그 모유가 있단 말이죠. 산모들의 모유가 있는데 그 산모들 중에 45%가 이게 검출이 이게 됐다. 그러니까 모유에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게 뭐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뭐 중금속이니 뭐 무슨 생명체니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원래 의도했던 이놈을 그 생성하기 위한 메커니즘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아주 그냥 그 선량한 그런 조직들이 공격을 받아서 거기서 그냥 초토화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염증을 발생시키고 특히 이제 관절 이런 데서 뼈 그다음에 뭐 이제 혈관 그다음에 이제 공판 이런 데서 데미지를 입어서 그냥 그때는 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그러면 이제 염증이 발생했어요. 너무 아파요. 디스크 환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보만을 그 무방비가 돼 있는데 참.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막 그냥 깨끗하다는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학술적인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 아니만을 돌보는 이 대한민국에 해당 분야 사람들이 그냥 입국 다물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거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